혹시 요즘 들어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몸의 변화에서 말이죠. 특히 정액이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 않거나 거의 나오지 않아 당황스러우셨던 경험 있으시죠? 그런 순간, 혹시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남자로서 끝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셨을 거예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병원에 가기도 부끄럽고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사실 이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전립선 건강, 혈관 상태, 호르몬 균형, 심지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액량 감소는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진 것과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65세, 70세, 심지어 75세를 넘어서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알고 계실까요? 특별한 약을 드신 걸까요? 아니면 값비싼 치료를 받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실천한 것은 의외로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5가지 방법은 광고 속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짜 해답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정액량 회복만이 아닙니다. 잃었던 활력, 자신감, 그리고 부부간의 따뜻함까지 모두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정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원인을 모르고 해결책만 찾다 보면 엉뚱한 곳에서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되거든요. 마치 물이 새는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물만 붓는 것과 같죠. 정액량이 줄어드는 첫 번째 주요 원인은 바로 전립선의 변화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약 30%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동시에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5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로 갈수록 전립선 크기는 2에 3배까지 커질 수 있어요. 커진 전립선은 정액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마치 오래된 공장에서 기계가 낡아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해요.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정액 생산의 핵심 동력원인데 30대 후반부터 매년 1에 2%씩 줄어든다고 하니까 65세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정액을 만들 원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혈관 건강이에요. 정액을 생산하고 배출하는 모든 과정에는 충분한 혈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전립선과 정낭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정액 생산과 배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약 중에서도 이뇨제나 베타차단제, 당뇨약,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인 알파차단제나 다서살파환 원효소 억제제 등은 정액량을 줄이는 부작용이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또한 항우울제나 수면제도 성기능과 정액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병을 치료하려다 보니 생긴 예상치 못한 결과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에 영향을 빼놓을 수 없어요. 장기간의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정액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간 기능을 떨어뜨려 호르몬 대사에 문제를 일으켜요. 운동 부족은 혈류를 악화시키고 근육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신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원인들은 대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이 자체는 되돌릴 수 없지만 전립선 관리, 호르몬 균형, 혈관 건강, 생활 습관은 모두 우리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정액의 90% 이상이 바로 수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물이 부족하면 세탁기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화초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정액을 만들어낼 기본 재료 자체가 모자라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물을 마셔야 해요.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500ml 생수병으로 치면 3에 4병 정도죠.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컵, 이렇게 나누어서 드세요. 몸이 서서히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만으로는 부족해요. 정액 생산에 꼭 필요한 특별한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첫째가 아연입니다. 정액 속에는 혈액보다 100배나 많은 아연이 들어있어요.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자의 활동력도 떨어져요. 굴이 아연의 최고 공급원이에요. 굴 5에 6개면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굴을 자주 드시기 어렵다면 소고기, 달걀 노른자, 호박씨, 참깨를 꾸준히 드세요. 둘째는 셀레늄이에요. 이 성분은 정자의 활동력을 높여주고 정액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브라질 너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하루 2에 3개만 먹어도 충분해요. 참치,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과 마늘, 양파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셋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혈관 건강을 개선해서 정액 생산에 필요한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를 일주일에 2에 3번 드시고 매일 호두, 5에 6개나 아마씨 한 스푼을 드시면 좋아요. 넷째는 비타민이에요. 정자의 세포막을 보호하고 호르몬 생산을 도와줘요. 아몬드, 해바라기씨, 시금치,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카페인을 하루 4잔 이상 드시면 탈수가 생기고 혈관이 수축되어요. 커피나 녹차는 하루 2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과도한 알코올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직접적으로 방해해요. 특히 매일 소주 1병 이상 드시는 분들은 정액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어요. 일주일에 2에 3번, 한 번에 소주 반 병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가공식품,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도 피하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혈관에도 부담을 줘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68세 이철수님의 경우 물 섭취량을 하루 2리터로 늘리고 굴과 견과류를 꾸준히 드신 지 석 달 만에 정액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걸로 될까 싶으셨는데 몇 주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요.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져요. 좋은 재료를 넣어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정액량 회복의 운동만큼 확실하고 빠른 해답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액을 만들고 배출하는 모든 과정에는 원활한 혈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운동은 마치 온몸의 수도관을 깨끗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아요.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고 심장이 강해져서 더 많은 피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운동 첫 번째는 골반적인 운동,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은 정액 배출에 직접 관여하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줍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 항문을 조일 때 쓰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골반저근을 5초간 조여주세요. 그 다음 5초간 힘을 빼고 쉬어주고요. 이걸 10번 반복하는 게 1세트예요. 하루에 3세트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근육을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보세요. 그때 쓰이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이에요. 이 운동의 놀라운 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V 보면서, 신문 읽으면서, 버스 기다리면서도 가능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할 수 있어서 부담도 없고요. 꾸준히 하시면 2에 3주만 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격렬할 필요 전혀 없어요. 평상시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해요. 숨이 살짝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딱 맞아요. 걷기가 어려우시다면 자전거나 수영도 좋아요. 특히 자전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골반 부위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너무 오래 타시면 오히려 전립선에 압박을 줄 수 있으니까 30에 40분 정도로 제한하세요. 세 번째는 간단한 근력 운동이에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벽 푸시업, 플랭크 같은 자체 중량 운동으로도 충분해요. 스쿼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시면 되고, 벽 푸시업은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 하는 거예요. 각각 10에 1, 5회씩 일주일에 2에 3번만 해도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늘리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거든요. 운동 후에 기분 좋고 개운하다 싶을 정도가 딱 맞아요. 다음 날 몸살이 날 정도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실제로 72세 박영수님의 경우를 보면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돌고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는데 2달 지나니까 정액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전체적인 활력까지 되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며 주변 분들에게 적극 권하고 계세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열쇠예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집 앞 한 블록만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겁니다. 전립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정액량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예요. 전립선은 호두만 한 크기의 작은 기관이지만 정액의 약 30%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립선액이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활동력을 높여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점점 커지고 딱딱해지면서 기능이 떨어져요. 50대부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원래 크기의 2에 3배까지 커질 수 있어요. 마치 오래된 펌프가 녹슬어서 물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럼 전립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따뜻한 좌욕이에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앉아 계시면 돼요. 물 온도는 손목 안쪽에 대어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적당해요. 이렇게 하면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염증도 줄어들어요. 목욕탕의 욕조나 집에 있는 대야를 이용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3회, 4번만 해도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 규칙적인 배뇨 습관입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이 팽창하면서 전립선에 압박을 가해요. 이에 3시간에 한 번씩은 꼭 화장실에 가시고 소변을 다 본 후에도 5초 정도 더 기다려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을 기르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셋째, 전립선 마사지예요. 전문의의 지도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항문과 고환 사이의 회음부를 검지와 중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분비물이 잘 배출돼요. 넷째, 올바른 앉는 습관이에요.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전립선에 압박이 가해져요. 푹신한 쿠션을 깔거나 도넛 모양의 방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세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생토마토보다는 토마토를 가열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가 더 좋아요.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녹차의 카테킨도 전립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 2에 3잔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호박씨에는 아연과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해서 전립선 비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마늘, 양파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돼요. 반대로 맵고 짠 음식,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사예요.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검사로 PSA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장 수지 검사나 초음파 검사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70세 김대수님의 경우 좌욕과 전립선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고 토마토 주스를 매일 드신 결과 6개월 만에 정액량이 크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세요. 전립선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게 줄어들면 정액량도 함께 급격히 줄어들어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다움의 상징이자 정액 생산의 핵심 동력원이에요. 30대 후반부터 매년 1에 2%씩 감소한다고 하니까 65세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액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근육량 감소, 피로감 증가, 의욕 저하,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첫째, 근력 운동이에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자체 중량 운동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스쿼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천천히 15회씩 3세트. 벽 푸시업은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10회씩 3세트 정도면 돼요. 일주일에 2에 3번만 해도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만들어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호르몬 분비의 골든타임이거든요. 하루 7에 8시간은 꼭 주무시고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수면의 질이 호르몬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셋째, 단백질 섭취예요.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완전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의 대표 주자예요. 하루 2개 정도 드시면 좋고 생선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3에 4번 드세요. 닭가슴살, 두부, 콩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은 급격히 떨어져요.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거든요. 명상이나 심호 후,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특히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다섯째, 햇빛 쬐기예요.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햇빛을 쬐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하루 20에 30분 정도 야외에서 햇빛을 쬐시면 비타민 D 합성이 활발해져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의 햇빛이 가장 좋아요. 여섯째, 적정 체중 유지예요. 복부 비만은 테스토스테론의 천적이에요. 뱃살이 많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져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거나 복부 둘레를 줄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호르몬 수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과나 비뇨기과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상 범위는 3002에 1000인데 300 이하면 호르몬 부족으로 진단돼요. 수치가 너무 낮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무작정 호르몬제를 찾지는 마세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호르몬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의 자연적인 호르몬 생산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급할 것 없어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69세 정태현님의 경우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6개월 만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50에서 380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분 말씀으로는 정액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력과 의욕, 심지어 기억력까지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며 놀라워하셨다고 해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지휘자 같은 존재예요. 이 지휘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야 할 나쁜 습관들을 이야기해 보겠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독을 계속 마신다면 소용없잖아요? 담배부터 말씀드릴게요. 흡연은 정액량 감소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4천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요. 이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정액을 만드는 모든 기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줘요. 특히 니코틴은 혈관을 조이고 일산화탄소는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정액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 전달을 막아버려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흡연자의 정액량이 비흡연자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한 갑을 피우시는 분이라면 정액 속 정자수도 30에 50% 감소하고 정자의 활동력도 현저히 떨어져요. 게다가 흡연은 DNA 손상을 일으켜서 정자의 질까지 나빠뜨려요. 이 나이에 금연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금연 효과는 생각보다 빨라요. 금연 후 2주만 지나도 혈류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한 달이면 혈관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3개월이면 정액량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년 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술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예요. 적당한 음주는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직접적으로 억제해요.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을 손상시키거든요. 매일 소주 반 병 이상 드시는 분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인의 7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알코올은 아연과 비타민 B군을 소모시켜서 정액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갈시켜요. 적정 음주량은 일주일에 2에 3번, 한 번에 소주 반 병 또는 맥주 2병 정도가 한계예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정액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켜서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억제해요. 또한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전립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수면 부족은 더욱 심각해요. 테스토스테론의 70에 80%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만들어지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호르몬 생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루 5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인의 6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일정한 패턴으로 호르몬을 분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불규칙한 생활은 이 생체 시계를 망가뜨려서 모든 호르몬 분비에 문제를 일으켜요. 스마트폰이나 TV를 너무 오래 보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 혈류가 나빠져요. 2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대신 이런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햇빛을 쬐기, 하루 30분 이상 자연 속에서 산책하기, 저녁에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 마시며 마음 편히 쉬기, 감사일기 쓰기 같은 긍정적인 활동들이요. 실제로 78세 김태임님의 경우 40년간 피우던 담배를 끊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신 지 1년 만에 정액량이 젊을 때의 80%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해요. 처음 몇 달은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드셨지만 지금은 20년 젊어진 기분이다. 왜 진작 끊지 않았을까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 습관 교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정액량 회복을 위한 5가지 핵심 실천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아연, 셀레늄, 오메가3가 풍부한 올바른 식습관. 둘째, 골반적인 운동과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통한 하체, 근육 강화. 셋째, 좌욕과 마사지, 규칙적인 배뇨를 통한 전립선 관리. 넷째, 근력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호르몬 균형 회복. 다섯째, 금연, 금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통한 생활 습관 교정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정액량 감소는 단순히 성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신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혈관이 건강해야 하고, 호르몬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전립선이 튼튼해야 하고, 생활 습관이 올바라야 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뤄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협력해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혈관도 좋아지고 호르몬도 늘어나죠. 금연을 하면 전립선도 건강해지고 정액량도 늘어나고요.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들로 건강을 되찾는 것을 봐왔어요. 65세, 70세, 심지어 80세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신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물을 한 잔 더 마시거나, 계단을 이용하거나, 케겔 운동을 10번만 해보거나, 담배를 하나 덜 피우거나.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변화는 항상 작은 시작에서 나와요. 한 달 후에는 2가지, 2달 후에는 3가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돼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잊지 마세요. 전립선 검사, 호르몬 검사, 혈관 검사를 통해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관리의 출발점이에요. 혈액 검사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 PSA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 등 중요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꼭 받으시기 바라요. 혹시 변화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수십 년간 쌓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하면 훨씬 쉬워져요. 특히 아내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이런 문제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이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의사도, 약도, 그 어떤 치료법도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 없이는 효과를 낼 수 없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어요. 활력 넘치는 일상, 자신감 있는 하루하루,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젊음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